자, 반갑습니다. 동패고 찌질이들! 자, 일단 어디를 펴보시느냐?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는데, 저희 그 학교에서 주시는 엄매 그 문법 자료 아시죠? 여기 그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보죠. 저번 시간에 거기까지 끝냈는데, 피동, 사동까지 끝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먼저 피동 표현.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보자. 주어가, 자, 다시 동작을 제임으로 하는 게 뭐라고? 능동이라고. 그런데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게 피동이라고. 능동문이 피동문이 될 때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에 뭐가 된다고? 부사 밑줄 자. 애게야, 애게. 착각하지 마. 을이 아니라고.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되고, 그리고 능동사는 피동사로 바뀐다. 자, 여기까지는 금방 이해가 됐어. 잠깐 옆에 날개를 봐. 날개. 오늘은 좀 수업을 좀 다르게 할 거야. 자, 날개를 보면 피동 표현은 동작에 관한 거다. 이런 얘기에서 동작, 동글뱅이 쳐, 동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능동의 형용사가 있다 하더라도 피동으로 바뀌면 무조건 동사가 된단 말이야. 동작과 관련된 것이 된다는 얘기지. 거기다 한번 읽어보면 피동이나 능동이나 모두 어떤 동작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어간에 아지다나 어지다가 붙는 경우에는 피동의 의미가 아니라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밑줄 쫙 꺼. 형용사인 경우에는 피동 표현이 들어갈 때 피동 표현이 아니라, 이해했어?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야. 칠판 봐봐. 정리를 하면 형용사인 경우에는 피동 표현인 경우에 표현은 피동이지만 의미는, 그 속에 담겨진 의미는 뭐라는 거야? 상태 변화라는 거야. 의미는 상태 변화다. 즉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가지? 상태가 변하는 것 뿐이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예문장이 뭐라고 나와 있어? 막다가 맑아진다.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 기억이 형용사가 막다인데, 이 막다가 서술어로 쓰일 때는 맑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근데 반면에 니은은 형용사 막다에 어간 막에 어지다, 아지다가 들어갔죠? 자, 그래서 맑아지다. 이렇게 됐는데, 맑아진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맑아지는 상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상태 변화가 형용사에서는 의미가 그렇게 된다는 것, 요거 아셨죠?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또다시 날개 밑으로 내려가 봐. 능동사만 있거나 피동사만 있거나. 이건 무슨 얘기야? 능동사만 있다면, 잘 들어, 피동으로 바꿀 수 없다는 뜻이야. 또 피동사만 있거나 이러면 능동으로 바꿀 수 없다는 뜻이야.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문장에 따라 능동문만 있는 문장, 피동문만 있는 문장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들어가 보죠. 자, 능동사 어간에 피동 전미사를 결합하면 피동사가 되지만 언제나 능동사에 해당되는 피동사가 짝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랬어. 자, 그럼 예를 들어 기억봐. 가시가 손에 박혔다. 이건 저번에도 한번 했어. 기억나는지? 박혔다. 이건 피동이죠. 그런데 가시가 손에 박힐 수는 있지요. 그런데 손이 가시를 박을 수는 없지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지빈이 이해했죠? 박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능동으로 바꿀 수 없다. 다음 니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다. 이건 능동이죠? 진실이 사람에게 알렸다는 할 수가 없지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는 있지만, 이해가 가죠? 진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알리는 건. 그럴 수가 없잖아.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야, 근데 부모님들 선거
너희 투표권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둘 다 없다고 그랬지? 너희는 그럼 신경 끄면 되고. 투표하셨어? 사전선거. 본투표 때? 본투표 때? 그렇군. 제가 뭐, 워낙, 저는 투표가 너무 마려웠어요. 너무 투표하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네, 사전투표 첫날, 그냥 바로 아침부터 그냥 가가지고 투표하고 왔네요. 네. 뭐 이렇게 그거 하나 하려고 진짜 이 고생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야, 참. 아니, 그 와중에 내가 한 가지 좀 요즘 신선한 충격을 받는데, 이준석이 20대나 30대에 굉장한 인기가 있던데요? 너희 반에도 이준석 타령하는 애들이 있어? 있긴 있어? 왜 걔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좀 얘기 좀 해줘. 아, 아, 여자애들도 있어? 모르겠어? 네, 그렇군요. 그 여자애들은 유난히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거의 안 하나? 하긴 하나? 하긴 해. 하긴 하는데 이준석에 대한 얘기는 안 한다. 이재명 얘기. 그래. 최근에 근데 이준석이가 그 막판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발언한 게 아주 화제가 되고 화제? 네, 화제라고 하죠. 화제가 되고 있지.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재밌는 건 나도 그런 표현을 써본 적이 없어요. 젓가락 표현. 이거 이게 쌍스럽게 그런 표현을 써본 적이 없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말이야. 그 다음날 토론회 다음날 여론이 장난이 아니었잖아. 이게 이준석의 한계라고 봐요. 이게 인간성이 거기서 바로 드러나요.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어? 자기는 성기를 그럼 뭐라고 표현하냐? 가장 순화된 표현으로 말했을 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간단히 개논리는 성기라는 단어를 성기라고 말했을 뿐인데 뭐가 잘못이야? 젓가락을 젓가락이라고 말했을 뿐인데 뭐가 잘못이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인격적으로 품위가 떨어지고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해 가지 무슨 얘기인지 어떤 천박한 느낌, 혐오적인 느낌 이런 걸 심어주는 줄을 몰라요. 야, 듣기가 싫은 소리를 하면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군가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는 표현을 썼다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나. 지 잘못을 몰라. 아. 그러더니 오늘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지 투표율이 엄청 낮으니까 똥줄이 타는 거지. 그제서야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잘못했다. 이제서야 사과를 하더라고. 이거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이게 얄팍한 수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 20대 애들이 그런 아이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좀 애가 멋있지가 않더라고. 너도 그래서 좋아했어 그동안? 이준석? 준수톤 막 이러면서. 어? 그래? 넌 관심 없었어? 다행이고. 내가 이렇게 사실 최근에 걔 때문에 이준석 때문에 하도 궁금해서 그 내가 이제 자료를 이제 종종 이제 얻는 텔레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 대선에 대한 토론방을 오픈을 했더라고. 텔레그램에서. 나도 한번 참여를 했지. 나는 뭐 글을 쓰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도대체 얘네가 무슨 말을 하나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10대 재수생들 20대들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궁금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냥 장난이더구만. 다 그냥 장난질. 막 노무현 막 코알라랑 합성한 거 계속 올리고 막 어떤 애 또 걔 누구야 또 그 여자 중에 뚱뚱한 여자 베리나
베리나라고 있어. 하여튼. 그 여자 쌩얼 사진 계속 올리고 막 이러면서 그냥 장난질을 치는데 언제까지 장난질을 치나. 뭔가 좀 진지한 대화가 있나. 전혀 없어요. 그냥 노는구나. 얘네들은 그냥 정치를 게임 정도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요즘 20대에 대한 생각이 약간 좀 뭐 그렇지, 그렇지. 내가 봐도, 야, 이 상황은, 그러니까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한 100개의 글이 쫙 실리면 그 중에 한 두 개 정도? 두 개 정도가 뭐 예를 들어 이준석 찍으면 사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을 찍지 마세요. 나머지 한 99개는 이준석 만세, 막, 그리고 막 노무현 막 비하하고 막, 이해가지 막, 그랬노, 저랬노, 막 이딴 얘기 하면서 말이야. 온갖 노무현 비하하는 사진은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노무현 돌아가신 지가 몇 년째인데 아직도 울고 먹고 있는 난 그게 약간 이해가 안 가더라고. 왜 20대 아이들이 노무현을 갖고 노는지. 와, 아니 죽은 사람 한둘이야? 안 그래? 자살한 사람 한둘이냐고. 왜 그 사람만 그렇게 됐어? 아니 그만하자. 내가 거기서 정상적인 사람이 정말 드물더라. 나는 그냥 지켜만 봤어. 도대체 뭐 하나. 병신들. 이러고 자빠지고 놀고 있구나. 근데 그 와중에 간혹 가다 비트코인, 그 뭐야, 사라고 막 광고하고. 너도 비트코인 해? 너도 해? 너도 이게 막 인스타 같은 데서 비트코인 막 광고 같은 거 본 적 있어, 없어? 없으면 이상할 것 같아. 야, 요즘 20대 아이들 다 비트코인에 아주 환장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 뭐, 몇 프로 올랐어요? 뭐, 이딴 거 있잖아. 뭐, 이거 사면 뭐, 상장 전에 빨리 사야 된다. 막 20% 오른다. 뭐, 이딴 개소리 하면서 말이야. 너도 그래서 사본 적 있어, 없어?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다 너희가 공감이 되는 부분이지? 지금. 됐어, 됐어. 다 개소리야, 하여튼. 자! 다음! 그 다음에 말이야, 이번에, 아, 어디로 들어가냐? 파생적 피동에서 잘 봐. 이힐이기가 들어가잖아? 그렇지? 이힐이기 들어가는 거 외에 중요한 게 내가 저번에도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우구추 들어가는 건 무조건 사동입니다. 칠판 봐봐. 얼마 전에도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비워진다. 이 잘 봐봐. 이 단어 잘 들어. 써놔. 미리 써놔. 비워진다. 이거 이중피동이야?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야, 봐봐. 왜냐하면 말이야. 기본형이 뭐야? 비다야. 텅 비다. 이런 말 있잖아. 지민 듣고 있지? 텅 비다.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간 거야? 비우다가 된 거야. 맞지? 일단 여기까지. 야, 그럼 우가 들어갔으면 무슨 표현이야? 비우다는 무슨 표현이야? 사동이 된 거 아닙니까? 이힐이기 우구추에서. 그렇지. 거기에다가 이제 어지다가 들어간 거야. 어지다 이렇게. 그래서 비워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동 표현이 뭐로 바뀐 것뿐입니까? 피동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이건 올바른 표현이라는 얘기야. 이중 피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이런 거 낚이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 다시 날개에서 밑으로 떨어져 봐. 이중피동에 또 다른 얘들이 쭉 나와 있었지. 이거 정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당연히 또 지민이 잘 정리했어. 뭐, 나뉘어지다, 놓여지다, 이런 거 다 안 된다고요. 알겠죠? 그리고 그 옆에도 보면 보여지다, 형성되어지다, 이런 거 안 된다고요. 이해했죠? 안 된다. 제발 잊지 마셔라. 착각하지 마셔라. 자, 다만 또 하나. 지금 아까 보니까 지민이가 요 맨 밑에 형태가 같은 피동사와 사동사 이거 정리 안 했더라고요. 형태가 같은 피동사와 사동사 이거 어떻게 구분한다? 어떻게 구분한다? 목적어 유무로 구분한다. 이해하시죠? 자, 예를 들어 보이다를 잘 봐봐. 보이다. 산이 보이다. 이건 목적어 없잖아. 그러니까 피동이고 서로 그만하자는 눈치를 보이다 했어. 그럼 눈치를 밑줄 봐. 목적어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동인 거야.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잡히다도 마찬가지야. 아이에게 연필을 잡히다. 이랬을 땐 연필을 목적어잖아. 그러니까 이건 사동이고요. 그 다음에 업히다. 아빠에게 아이를 업히다. 이거 당연히 사동이죠. 안기다. 밑으로 내려가. 아이를 목적어 나오죠. 엄마 품에 안기다 했어요. 당연히 목적어 있으니까 당연히 사동입니다. 됐죠? 됐어요. 오케이. 잊지 마십시오. 이거 정리 꼭 넘겨. 13쪽.
맨 위로 올라가. 다시 한번 별표. 이중피동일까? 아닐까? 요거 시험에 나온다고요.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즉, 겉으로는 볼 때 이중피동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민이 이해하지 무슨 얘기인지? 그러나 이중피동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특히 예를 들어서 알려졌다. 이거 아까 잠깐 어떤 예로 나왔지? 능동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에 나왔지? 그런데 어쨌거나 다시 한번 알려졌다. 그러면 알리다잖아. 알리다. 그럼 예를 들어 알리다는 예를 들어서 뭐 우수성을 알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동이라고요. 이해가지요? 그런데 알려졌다. 그럼 우수성이 세계인들에게 알려졌다. 이러면 피동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지금 얘랑 똑같은 거야. 비워지다랑 똑같은 거. 사동이 피동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중 피동이 아닌 거야. 밝혀졌다는 이미 떠들어 됐습니다. 이미 이거 똑같은 경우라고 말씀드렸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제가 두루루루루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 너희들을 위해서 죄송해요. 이건 이중피동이지. 내가 왜 이래? 내가 어머나 미쳤어. 숨겨지다. 낮춰지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여기. 좀 전에 얘기했던 비워지다. 이것도 써놔. 됐지? 좋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사동 표현에서 그 옆에 날개에서 피동 표현은 이럴 때 쓴다. 이럴 때 쓴다. 이것도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야. 즉 피동 표현을 쓰는 목적. 피동 표현을 쓰는 이유야. 이유. 거기 몇 번으로 나왔어? 땡땡땡땡땡 5개로 나왔지? 5개. 1번. 동작 주체보다 그 대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입니다. 종아리가 나뭇가지에 긁혔다. 그러니까 여기 동작 주체는 뭐야? 나뭇가지가 움직인 거야. 긁은 거지. 나뭇가지가 내 종아리를 긁었다고 말이야. 그런데 여기 동작의 주체는 나뭇가지지만 당한 건 누굽니까? 내 종아리야. 이해가 가지? 그래서 종아리를 강조하고 싶을 때 종아리가 당한 겁니다. 이해했죠? 이렇게 강조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동작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드러낼 필요가 없을 때 당연히 날씨가 풀렸다 얘기했는데 요거 능동으로 못 바꾼다고요? 맞죠? 능동으로 못 바꾸는 피동문만 있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동작의 주체를 감추고 싶을 때, 즉 책임을 회피할 때. 말씀드렸죠. 내가 깼는데 내가 깼다고 말 안 한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을 객관화하여 전달하고자 할 때. 자, 객관화한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특히 피동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보인다. 자, 이렇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상대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할 때. 요거 이 상대, 잠깐 동글뱅이 쳐봐. 보통 식당에서 알바생들 말이야. 이해가 가죠?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부담을 좀 덜어줄 때. 닦아주세요.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 그렇지? 식탁이 안 닦였네요. 이러면은 네, 닦아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닦아주세요. 이러면 싸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준석이야.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뒤로 넘겨서 자, 직접사동과 간접사동, 이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들, 보통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접사에 의한 파생적 사동은 강한 게 직접이야. 그러니까 정리를 잠깐 하자면 여기 봐봐. 파생적인 사동은 이거 봐. 원래 직접의 의미와 간접 사동의 의미가 다 됩니다. 이게 둘 다 되는데 다만 얘도 되고 얘도 되는데 그래서 파생적 사동은 중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만 얘가 더 강하게 얘가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얘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얘 아주 작게 느껴진다는 뜻이야. 그런데 통사적인 사동 말이야. 통사적인 사동은 중의성이 없다. 이 얘기는 뭐야? 뭐만 있다는 얘기야? 간접의 의미만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요거만 있다. 직접의 의미는 없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다만 그 디귿 문장 별표 쳐 디귿. 선생님이 철수에게 책을 읽혔다. 요거 말이야. 요건 무조건 뭐라는 거야?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이라는 거야. 언니 이해했어? 못했어? 다시 얘기할게. 한 번만 더 얘기할게. 만약에 선생님이 철수에게 책을 읽힌다는 말이 직접의 사동으로 쓰인다면 선생님이 읽어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게 사동이 아니라 주동이 돼버려요. 이해가요? 문맥상? 따라서 읽힌다라는 표현은 시키는 거야, 그냥. 야, 너 거기 읽어 하고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직접이 될 수가 없고 무조건 100% 간접이다. 언니 이해했어? 오케이. 무조건 간접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정리한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동 표현에서 이우가 있다고 그랬죠? 이우. 이건 이중사동이라기보다는 이우를 하나의 접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뜨이우다, 트이우다, 쓰이우다, 서이우다, 타이우다, 자이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거 다 합쳐서 그냥 뭐 재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줄여서.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했던 걸 마지막으로 복습. 자, 이제 그럼 드디어 오늘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 정리를 끝냅시다. 자, 먼저 부정표현. 부정표현 어떻게 되나 들어가 보죠. 자, 일단 읽어볼까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부사 안과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뭐뭐하지 않다를 이용한 안부정, 그리고 부정부사 못과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뭐뭐하지 못하다를 이용한 못부정문. 자, 부정의 부사를 나타내는 뭐뭐하지 말다를 이용한 말다부정. 이렇게 있다. 세 가지. 그래서 안부정, 못부정, 은 주로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사용하는 반면에 말다부정은 명령문과 청유문에서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쉽게 말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안부정을 정리를 아주 잘 해놨죠? 자, 짧은 부정과 긴 부정으로 나눕니다. 칠판 봐. 짧은 부정일 때 선생님이 추가할 게 있어. 여기 봐. 안 플러스 용언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안에다가 그 밑에 적어. 얘는 말이야. 부정부사야. 부정부사라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무슨 말이냐? 부사에 의해서 부정되는 거야. 이해했어? 만약에 여기 봐봐. 먹어를 집어넣어 보죠. 그럼 먹어 자체가 부정이야, 아니야? 얘는 아니야. 이해가지? 얘가 부정이야, 얘가 부정. 부사 때문에 부정되는 거라고. 이해했지? 오케이. 그런데 잘 봐. 여기 봐. 긴 부정 말이야. 긴 부정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먹지 자, 먹지 않아를 좀 줄이면 아니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먹지 않아 이렇게 되는데 여기 뭐뭐 하지 않다 요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얘를 우린 뭐라고 그래? 얘는 부정용언이라고 그래. 부정용언 저거. 부정용언.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짧은 부정은 용언에 의한 부정이 아니라 부사에 의한 부정이고 긴 부정은 용언에 의한 부정이다. 정리를 하자면 먹지가 뭐가 되는 거야? 본용언이 되는 거고 구조 잘 봐야 돼. 아이씨 처음부터 짜증
얘가 본 용언이고 뒤에 안타가 보조 용언이죠. 보조 용언. 자, 요것도 이렇게 구조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조, 형식적인 구조 꼭 적어놔. 아파. 에이씨. 빨개졌어. 탁 쳐가지고. 어이가 없네. 자, 다음에 그 옆에 의미를 봐. 의미를 보면은 안부정은 단순 부정이 있고 뭐가 있대? 의지 부정이 있대요. 근데 이거 사실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뭐 하나도 이거 예를 들어서 잘 들어봐. 문장을 볼까? 이거 봐봐. 수박이 여기 봐봐. 안 달다 했어. 안 달다. 언니 수박이 안 달다. 그럼 이건 단순 부정이야? 의지 부정이야? 당연히 단순 부정입니다. 여기 주체가 누군데? 수박인데 수박은 무정물이잖아. 야, 너희 생각을 해봐. 무정물이 의지가 있을 수가 있어 없어? 당연히 없지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알겠죠? 보통 무정물일 때에는 단순 부정이고 유정물일 때 이제 의지 부정이 나오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정물이 전부 다 그러면 의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만 문맥을 통해서 이게 단순한 거냐 아니면 의지가 들어간 거냐 금방 구별이 가능하다는 얘기 잊지 마십시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봐. 10 몇 쪽? 15쪽. 15쪽. 자, 그 다음에 옆에 날개를 봐. 15쪽에서. 서술어가 형용사일 때, 동글뱅이죠. 형용사일 때는 못부정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무조건 안부정이야. 형용사일 때는 안부정이야. 야, 못 이쁜 게 아니라고. 예쁘지 못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가지? 예쁘지 않은 거야. 알겠죠? 예쁘지 않은 거야. 못 부정이 쓸 수 없다. 형용사일 땐. 좀 이건 분명히 기억을 해. 그리고 그 옆에 예문장을 잠깐 봐봐. 예문장. 김부정에서 철수는 학생이 아니다 그랬지? 잠깐 학생이. 밑줄 봐봐. 학생이. 철수는 학생이 아니다. 학생이. 지빈이. 학생이. 이 문장 성분 뭐야? 보어야, 보어. 미리 말씀드려. 되다, 아니다. 기억나지? 되다, 아니다. 보어. 내가 잊어버릴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되다, 아니다니까 보어야. 이건 단순한 부정이야. 철수가 학생이 아니라는. 자, 아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용언이 아니다라는 용언이죠. 용언에 의한 부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긴 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짧은 부정은 안 예쁘다. 수박은 안 예쁘다. 뭐 당연히 안 예쁜 건 단순 부정이고 짧은 부정이지요.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 못 부정입니다. 못 부정도 긴 것 짧은 걸로 나누어지는데 긴 것 짧은 걸로 자 능력 부족이나 외적 상황에 의한 부정을 나타낼 때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안타깝습니다. 야 다시 한번 여기 봐봐. 나 오늘 학원에 안 가 했어. 그러면 이건 뭐야? 어떤 부정이야? 의지 부정이야. 이해했지? 나 오늘 학원에 못 가. 이런 뭐야?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의지 부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이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 형식적인 구조는 똑같죠? 안부정과 못부정. 그러니까 다시 무슨 얘기냐? 야, 여기 그냥 뭐가 들어가면 돼? 못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이해했죠?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돼? 못하다가 들어가면 또 끝나는 거야. 못하다. 그럼 뭐 그냥 긴 거 짧은 거 똑같습니다. 됐어. 말부정. 거두절미하고 명령문, 청유문, 동글뱅이죠. 명령문에서 또는 청유문에서 쓴다. 뭐 이 정도 무조건 기본이죠. 명령문, 청유문에서 쓰는 것. 걷지 마라. 또 걷지 말자. 걷지 말자 같은 경우에는 리을이 살아있잖아. 근데 걷지 마라. 여기 리을이 어떻게 됐어? 탈락된 거야. 리을이 탈락된 거야. 발음하기 불편하니까 뭐 그 정도고요.
나 옆에 날개를 볼까? 이중부정에 대한 얘기 잠깐 들어가 보자. 한 문장에 부정 표현이 중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이중부정. 자, 근데 이중부정은 부정을 다시 한번 부정한 것으로 강한 긍정. 이해했지?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 뭐 이건 너무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장난치던 거야. 그래서 이번에 네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나서라. 강한 긍정이죠. 이해했죠? 오케이. 자, 그런데 뭐뭐 하지 말다. 말부정이죠. 쓸 수 없는 경우. 얘 또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에서 명령이 불가능하죠. 말도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칠판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봐. 명령은 행위를 지시하는 거예요. 행위의 지시를 뜻하는 거고 또 청유는 행위를 권유하는 거예요. 함께 하자 이런 얘기야. 이해가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뭐에 해당되는 거야? 동사에 해당되는 거야. 행위니까 움직임.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따라서 당연한 얘기지만 명령이나 청유문에서 형용사는 당연히 쓸 수 없습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형용사에서는 명령형 말다를 쓸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하죠. 이해가죠?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에는 부정표현. 중의성. 부정표현의 중의성. 별표. 자, 얘가 왜 중요하냐? 거기 부정의 대상, 동글뱅이 쳐. 부정의 대상에 따른 부정표현인 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응칠이는 잘 들어 노트북을 안 샀다 이겁니다. 그럼 부정대상은 몇 개입니까? 부정대상 지금 총 몇 개예요? 응칠이 노트북 사답니다. 이해가세요? 부정대상에 따라서 다 부정이 가능한데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자, 봐봐. 이 부정대상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문장 성분이에요. 적으세요. 문장 성분. 즉 각각의 문장 성분을 전부 다 부정할 수 있다는 거야. 부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문장 성분이 결국 부정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중의성이 나타난다. 이해 갔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산 게 응칠이가 아니야. 이해했니? 또는 응칠이가 노트북을 산 게 아니야. 또는 응칠이가 노트북을 안 사고 구경만 했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다 부정이 가능합니다. 하물며 잠깐 거기에는 지금 뭐가 빠져 있냐 하면 말이야. 예를 들어 이거 봐봐. 안 샀다에서 안 샀다의 앞에 또 다른 부사가 왔다고 쳐보죠. 부사. 예를 들어서 자주 안 샀다. 그럼 얘도 부정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각각의 문장 성분이 다 부정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이해가죠? 얘도 부정할 수 있어요. 자주는 안 사고 뭐 이런 거지. 이렇게 했다.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부정문의 중의성이야. 이번에는 부정어가 수량 표현과 충돌을 해서 일어나는 중의성. 요거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수량 표현, 동글뱅이처럼. 수량 표현 때문에 나타난 중의성이 있다. 얘는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거야. 알겠지? 예를 들면 모든 학생들이 하교하지 않았다. 이때 모든, 얘가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이야. 모든 학생. 그럼 전체 부정이 되잖아? 그런데 잠깐 원래 지금 중의성은 뭐인 거야? 그 위에 학생들이 다 하교하지 않았다. 다에 동글뱅이 쳐야 돼. 그러니까 이 다를 모두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일부로 해석하느냐. 이해가 갔어? 무슨 말인지? 모두냐 일부냐 이런 어떤 수량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엄마, 나 이번 주 토요일 생일인데 친구들하고 생일 파티 해도 돼? 아, 야, 그거 하려면 엄마 힘들어. 안 하면 안 되니? 하고 싶단 말이야.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 우리 병신같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그래. 엄마가 해줄게. 그런데 잘 들어. 대신에 친구 있는 대로 다 데리고 와야 돼. 알겠어? 알았죠. 걱정하지 마. 내가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올게. 너, 엄마,
아, 그거 약속 꼭 지키는 거야? 생일날이 됐어요. 친구들 막 데리러 갔어. 전화가 왔어. 엄마! 왜 그래? 우리 병신. 뭔 일이야? 친구들이 다 오지 않겠대. 씨발, 준비한 게 얼마인데, 지금. 너! 엄마 뭐라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모두 안 온다는 게 아니라, 일부가 못 온다는 뜻인데, 엄마 왜 성질 부려, 씨. 이럴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발화 상황에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지? 그래서 중의성은 되도록이면 해소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중의성을 없애는 게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인데 중의성을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옆에 날개를 봐. 뭐 붙이는 거야? 보조사는, 동글뱅이. 보조사는. 요거 붙이면 일단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는 하교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디야? 다는 하교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부만 하교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다 하교하지는 않았다. 이것도 뭐 일부만 하교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건 전체 의미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죠? 전체 의미가 떨어지고 일부만 남게 되는 그런 의미. 또! 거기 하나 더. 쉼표. 즉, 또 반점이죠. 반점을 사용해서 의미 수식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죠. 제한한다.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는 지금 문장이 짧아서 쉼표 찍기가 좀 애매한데 문장이 좀 길어지는 경우에는 쉼표를 찍어서 의미를 제한할 수 있다. 됐지요? 좋습니다. 자, 넘겨. 마지막 장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제 인용 표현입니다. 이거 잠깐 지우고 얘기하죠. 인용 표현.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 직접 인용 라인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하죠.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본래 형식 내용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1번 큰 따옴표 동글뱅이, 2번 조사라고입니다. 라고 아셨어요? 이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는 가끔 뭐뭐 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라고 하고 둘 다 동그라미. 이게 되게 하고가 일종의 지금 동사의 활용형이라고 말하고 라고는 조사입니다. 좀 달라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1번 큰 따옴표 땡냥 2번 자 인용조사 인용격 조사라고 자 세 번째 이번엔 하다의 활용형인 하고가 붙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용언인 겁니다. 얘는 용언이야. 얘는 조사고 달라. 알겠죠? 이렇게 정리가 아주 간단하게 되고요. 다음 간접인용입니다. 얘가 문제지. 얘가 시험 문제야. 얘가 시험 문제라고. 자,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옮길 때 그 형식은 유지하지 않아요. 내용만. 아시겠어요? 내용만 그대로 유지한 채 누구의 관점에서?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즉 화자의 관점에서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조사가 뭐로 바뀌어요? 뭐뭐하고. 이해했죠? 라고가 아니라 고로 바뀝니다. 다음 두 번째는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는데요. 인칭, 대명사죠. 인칭 대명사. 야, 예를 들어서 칠판 봐봐. 나는
내일 너를 만날 거야. 했다고 쳐보자. 언제? 언제? 내일. 누가 말했어? 내 친구가. 잘 들어. 내 친구는 나는 너를 내일 만날 거야 라고 말한 거야. 여기서 잘 들어. 인칭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잘 봐. 여전히 이제 이걸 직접이 아니라 간접으로 바꾸면 내 친구는 얘가 뭐로 바뀌어? 여전히 나야? 말해봐. 자기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제규칭이야. 즉 무슨 얘기냐? 앞서 나온 존재를 지칭하게 되는 거지. 제기대명사. 얘가 자기는 누구를 이제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 나를. 이해가지? 나를. 언제? 이게 지금 만약에 잘 들어봐. 내일이라는 시점이 어제였다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내 친구는 어제. 이해 갔어? 그럼 어제 시점에서 내일은 언제야? 오늘이 되는 거지.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이렇게 바뀐단 말이지. 야, 이거 지금 바뀌는 거 잘 봐야 돼. 그리고 뭐야? 만난다. 고.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 부분도 뭐야? 종결어미. 여기 만날 거야. 이랬는데, 종결어미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인칭이 바뀌었고요. 여기도 인칭이 바뀌었고, 그리고 요건 뭐야? 시간 부사어도 바뀌었죠? 시간 부사어도 바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결어미도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의미만 남겨둔 채 다 바뀌게 되는데, 이게 지금 시험 문제. 반드시. 자, 그래서 다시 거기 2번 봐. 인칭, 지시, 높임, 시간, 문장, 종결 등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바뀐다. 이해 못하면 니들이 바보야. 무조건 바뀐다. 알겠죠? 자, 이제 그래서 간접 인용 표현의 유의사항. 근데 일단 그 유의사항 얘기하기 전에 잠깐 밑으로 뚝 내려가봐. 그 옆에 날개를 봐봐. 간접 인용의 종결어미. 이거 좀 애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뭐 때문에 헷갈리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일단 예를 들어 평서문인 경우에는 그냥 고가 쓰이죠. 이해했죠? 또는 뭐뭐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뭐뭐이라고 이거 밑줄 그어봐. 따옴표가 없을 때는 간접 인용이야. 라고 들어갔다고 무조건 직접 인용이 아니란 말이야. 애들이 이걸 좀 착각한다고. 그 다음에 의문형일 때는 야고가 되죠. 뭐뭐냐고.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명령문일 때가 또 중요한데 얘도 밑줄 그어. 뭐뭐라고야. 왜? 뭐뭐 해라 이거잖아. 명령은. 이해하지? 언니 이해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 봐봐. 간접 인용에서 명령문일 때의 라고가 직접 인용에서의 라고와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얘는 무조건 잘 봐봐. 그 앞에 뭐가 찍혀야 돼? 따옴표 찍혀야 되는 거야. 큰 따옴표가. 이해가 가지. 근데 얘는 따옴표가 없이 명령형이야. 이러면 당연히 그냥 뭐야. 직접이 아니라 간접인 거지. 이해했죠? 그거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됐어. 그리고 다시 옆에. 그래서 인칭이 바뀌는 경우를 잠깐 얘기를 드는 거야. 철수는 나는 커서 회사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철수는 자기가 커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여기도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지시편. 철수는 여기에서 공을 찼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입장으로 바뀌면 철수는 거기에서 아니면 그곳에서 이런 식이죠. 이해가 가요? 적어도 내가 말하는 입장에서 철수가 말한 그곳은 나에게는 거리가 멀어요. 이해가죠? 거리가 머니까 여기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해했죠? 거기 또는 그곳 이런 식으로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높임 표현도 또 달라집니다. 철수는 나에게 형님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십시오체를 썼죠. 상대 높임. 그런데 철수는 나에게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말했다. 자, 그러니까 높임이 어떻게 돼? 사라진다. 알겠지? 높임 표현이 사라진다.
다음에 또 철수는 오늘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는데 철수는 어제 떠나고 싶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제나 그제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말한 시점과 지금 발화 시점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자, 그럼 여기 봐. 먼저 가볍게 17쪽. 이거 학교에서 다 했니 안 했니? 맨 밑으로 내려가 봐. 했어 안 했어? 다 했지? 했을 거라고 봐. 이거 너무 쉬워서. 이거 너무 쉬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연습 문제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죠. 그 밑에 17쪽 밑에 여백에다가 적어봐. 자, 요거 1번이야. 요거 직접을 간접으로 바꾸는 거야. 알겠죠? 문제는 직접을 간접으로 바꿔라. 간접 인용으로 바꿔봐. 요 얘기야. 자, 이것도 이제 바꿔보는 거야. 자, 지금 내가 중간중간마다 뭘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요소들을 지금 지금 숨겨놨어요.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해봐, 지금. 해봐. 너 글 보이지? 난 역시 순서다. 다 보여. 좋아. 딱 잘랐어. 라고 말했다야, 뒤는. 알겠죠? 그냥 라고 말했다니까 중요하지 않아서 내가 그냥 생략을 한 거고. 다 있으면 얘기해. 정말 짜증나는구만.
와, 안 나오네. 이걸 어떻게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아, 씨. 모르겠다, 씨. 됐지? 다 했어? 다 했지? 자, 봅시다. 자, 앞부분은 똑같죠? 미국에 사는 친구가 어제 여기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로 바뀌죠. 이제 내가 찾던 여기 그 책이라는 말은 뭐 사실은 내가 찾던 그 책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책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책을 요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어제 아 어제의 어제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제죠 그제. 그렇지 그제. 어디에서? 거기에서. 거기가 어디야 지금? 미국. 이해했지? 거기는 지금 미국이야. 거기에서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찬우, 다 맞췄어? 아가씨는 다 맞췄어? 어떤 거? 거기, 뭐라고 썼어? 안 들려. 아, 여기를 그대로 썼어? 말도 안 되지. 또는, 거기 또는 그곳. 이건 둘 다 써도 되죠.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똑같고, 아들이 어제 나에게, 이거 똑같고. 자, 요겁니다. 어제니까 내일인 언제야? 오늘입니다. 오늘. 자, 내가로 바뀌죠, 완전히. 아버지께서가. 내가. 제 사무실. 이건 뭐야? 아들의 사무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의 사무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그의 사무실. 이건 또 뭐야? 높였죠? 높일 필요 없죠? 나오면으로 바꾸죠. 나오면. 좋겠다. 이거죠. 좋겠다. 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자, 시간 표현 바뀌고, 인칭 바뀌었고, 높임도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인칭이 바뀌었고, 지시 표현, 이거 지시 표현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높임 표현 바뀌었고, 마지막으로 종결음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다 맞췄어? 다시. 말고. 사무실로 왔으면, 나오면. 이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너는? 뒤질래? 야, 내가 아빠지, 지금. 헐. 야, 게다가, 야, 아들이야, 아들. 어머나. 내 아들이 이렇게 꼭 표현해줘야 되는 거야? 아, 뭐, 그래. 그것도 뭐. 근데 그거는 말이야, 잘 들어봐. 보통, 그래, 내 아들이. 이렇게 말해도 되겠다. 아들이. 보통 아들하고, 됐어, 넘어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험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알겠지요? 절대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17쪽에서 그 위로 또 올라가 봐. 이번에 부정문의 중의성에 대한 표가 잠깐 나왔죠. 철수가 학교에서 책을 자주 읽지 않았다. 요거 말이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부정의 대상이 누가 되는 거야? 철수, 그리고 학교, 그리고 책, 그리고 자주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읽다. 요까지 부정되는 거죠. 이해했죠? 다 부정할 수 있다. 결국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정문에서는 대상이 문장 성분에 따라 다 부정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문법 설명은 일단 끝났고 다음 주부터는 일단 우리 본격적으로 일단 수능 특강 문학 쫙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래. 꺼도 되겠다. 마무리하고
아, 잠깐만. 그 과제는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우리 문법 문제 다 풀어야 돼? 다 풀어야 돼. 갖고 있는 거. 알겠지? 꺼. 자.